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지난주에 국가철도망 계획 4차 계획이 발표됐는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특히 이 김포 한강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 김포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많은 실망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집값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안 가는 GTS-T 웬 말이냐, 8억이던 김포 아파트값 뚝. 작년 여름에 김포 신도시 여러 가지 이제 풍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포까지 풍선 효과가 생겼는데, 그때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풍무지구 같은 경우 김포에서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가 30평대가 8억을 찍었습니다. 최고가 8억 초반까지 찍었는데, 물론 이 풍선 효과가 5억 중후반 하던 게 갑자기 8억이 돼서 순식간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전철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GTX 특히 D 노선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 신도시의 실수요자들도 꽤나 아마 고가에 좀 매수한 걸로 이 통계로 나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기대를 걸었을 텐데, 바로 이 GTX D 노선이 강남까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제안했던 노선, 그 노선이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원래 그 노선이 어떤 노선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안했던 게 김포 한강 신도시를 거쳐서 검단 신도시를 거쳐서 부천 종합운동장, 큰 틀에서 보면 강남의 이 삼성역이 GTX 두 정거장이 지나가죠. 그리고 하남 교산까지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집값이 올라가려면 강남권이 됐든 뭐 여의도권이 됐든 우리의 3도심 뭐 종로 쪽이 됐든 이 일자리가 많은 곳에 이 갈아타지 않고 직접적인 노선이 가는 게 가장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 어떤 그 직장인들을 좀 외곽까지 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부천까지 가고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김부선이다 김부선이다, 그거 아주 유명하죠. 여러 가지 뭐 스토리로 김부선이 돼버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7호선을 타고 이 강남권 뭐 고속터미널이라든지 이 논현역이라든지 뭐 이런 강남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입장, 그러니까 이 공기업 입장에서는, 교통정보연구원인가요? 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10조 정도가 들어간다, GTX-D 노선을 다 한다면. 경기도에서는 5조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이 교통연구원에서는 10조가 든다, 2배 가까이 더 든다. 그래서 너무 이 사업 타당성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이제 입장이긴 한데, 물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GTX-D 노선을 무조건 해주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기대하고 들어간 분도 좀 그렇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교통 호재가 됐든 뭐 대기업이라든지 직장 수요가 많이 들어오는 호재가 됐든 뭐 학교가 들어서는 호재가 됐든 뭐 재개발이 되는 호재가 됐든 재건축이 되는 호재가 됐든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만, 100%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확정이 돼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전부로 무조건 돼야지 나는 올인을 했기 때문에, 연끌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기대를 하는 것은 큰 리스크가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한두 가지 안정된 게 있고 한두 가지 리스크가 있더라도 안정된 확실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무조건 들어갔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문제는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안은 인천광역시에서는요, 이 공항에서부터 가는 안, 영종도를 거쳐서 청라를 거쳐서 이 가는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는 인천광역시에서 이 사업 타당성을 내놓은 것만 봐도 10조가 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기대를 했던 게 바로 김포에서부터 하남까지 가는 거. 근데 이제 뭐가 다른 거냐? 김포시에서 사업 타당성을 냈을 때, 용역을 줬을 때 5조가 나왔지만 이 교통연구원에서는 10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2배가 차이 난다는 게 지금 다른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바로 이 김포 풍무역,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김포 풍무동의 풍무센트럴 푸르지오, 이게 34평형이 바로 지금 최근에 작년에 보시면은 이 8억도 찍었고요. 8억도 여러 차례 찍었고 8억 2천까지도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한 5천만 원 떨어지게 호가가 나온다. 좀 실망한 매물들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은요, 실거주 차원에서도 매수를 많이 했지만 김포의 여러 가지 호재를 보고서 조금 높은 가격에 내놓으신 분도 있고, 좀 낮은 가격에 샀던 분들이 또 지금 내놓은 매물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생길 수가 있다. 그 악재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뭐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1차를 발표했죠. 1차가 어디였죠? 바로 지금 LH 사태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광명 시흥의 7만 가구, 그때 발표를 해서 광주, 부산,
해서 10만 가구 넘게 발표를 했는데, 자, 2차가 이제 이번 달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4월 달에. 거기서 유력한 곳이 바로 김포 고촌입니다. 김포 고촌은 이 지금 풍무지구나 한강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더 가까운, 김포공항에 가까운 곳에 들어서는데, 이게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공급 앞에 장사 없다. 공급이 많아지면 안 그래도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게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게 그만큼 이 투자 수요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집값이 올라가려면 실수요, 그 다음에 투자 수요가 동시에 많이 몰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 2기 신도시 중에서, 2기 신도시 하면은 우리 뭐 동탄 2신도시라든지 뭐 판교라든지 위례라든지 남양주 다산이라든지 많은 파주 운정이라든지 많은 2기 신도시가 투자 수요가 많이 붙고 또 분양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만, 거기 대비해서 김포 한강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이 됐는데도 사실상 경전철이고 또 김포공항역에서 갈아타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출퇴근 수요가, 또 여기 일부 공인중개사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차고 올라가는 게, 뛰어오르는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었다. 왜? 지금 현재로는 김포 강남까지 가려고 한다면 이 경전철 타고 나서 9호선 타고 나서 또 계속 가야 되는데, 뭐 여의도까지는 그나마 괜찮겠습니다만 이 강남권까지 가기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한 좀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린다. 또 2량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경전철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아침에 전철 잡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자,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철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서울에서 더 가까운 쪽, 이쪽에 공급 물량이 많아진다.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이제 GTX D 노선이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게 아니고 김포 시민들이 계속해서 보니까 지금 청와대 청원도 올라갔더라고요. 계속해서 추진해서, 만약에 이게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악재만 남아있지 호재는 남아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느 지역을 갖다가 폄하하고 이 저평가되게 만들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그렇게 해서 저한테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지금 현실에 이 발표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실 때 미리서 정보를 알고서 판단하라는 거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김포 한강 신도시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 분명히 제가 GTX D 노선이 어디로 들어설지 모른다. 그때 당시에는 김포 공항역으로 또 들어선다는 얘기도 있었고, 한강 신도시 장기역으로 들어선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D 노선이 확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 2차 발표, 고촌이 지금 유력한데, 하남 간부가고 또 고양시 화전하고 유력한데 이게 들어섰을 때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저희 장대장 TV를 보지 않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신 분들, 또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장대장 TV를 계속해서 주시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미리서 알고서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거나 모르고서 결과를 기다리는 거나 천지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늘 계획에 담으시고 계획을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GTX D 노선 김포 시민을 실망시켰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주시해보지만, 또 2차 상기신도시 2차 발표가 김포 고촌이 유력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저의 라이브 상담,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계시는데, 좀 라이브 때 그때 많은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저상권 손해를 보지 않고 미리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